안녕하세요. 꿀런지 PD입니다. 미국 뉴욕 원백에서 공개된 따끈따끈한 신제품 스마트워치 갤럭시 워치 8과 갤럭시 워치 8 클래식을 가져왔습니다. 공개 전에 12월 정도 미리 사용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갤럭시 워치 8과 워치 8 클래식을 자세하게 분석합니다. 블루투스 속에 걷고 뛰고 산을 오르면서 성능을 확인했고 자는 시간을 포함해서 24시간 내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양손목 핸드식 2대를 착용했고 아내가 한 대를 착용해서 총 3대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분석했습니다. 박스는 누가 봐도 스마트워치가 들어있을 것 같은 길쭉한 형태고 박스를 열면 시계 본체가 등장하고 박스 뚜껑 안쪽에 있는 얇은 박스 안에 마그네틱 무선 충전독이 일정으로 붙어있는 USB-C 충전 케이블과 간단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계 본체를 감싸고 있는 박스를 드러내면 스트랩이 있는데 내장재의 색상을 스트랩에 깔맞춤했습니다. 스마트워치는 웨어러블 기기면서 내 손목 이외의 패션 아이템이기도 하니까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디자인부터 살펴봅니다. 갤럭시 워치 8 시리즈는 갤럭시 워치 울트라를 통해 선보였던 쿠션 디자인을 적용했는데 아마 알루미늄을 사용한 일반 모델과 스테인리스 스틸을 사용한 클래식 모델의 모습이 다릅니다. 갤럭시 워치 8은 미니멀함을 강조한 깔끔한 디자인으로 원형 디스플레이가 모서리 해동은 사각형 쿠션 위에 얹어진 듯한 모습입니다. 미니멀함을 강조한 만큼 두께도 지금까지 나왔던 갤럭시 워치 중 가장 얇습니다. 갤럭시 워치 8 클래식은 원형 디스플레이를 회전 베젤이 감싸고 디스플레이 이너 베젤 위를 시간 분표시가 들어간 아날로그 감성의 베젤이 덮고 있습니다. 클래식한 감성이 물씬 풍겨서 제품 이름에 클래식이 들어간 게 매우 잘 어울립니다. 색상은 갤럭시 워치 8이 실버와 그라파이트, 갤럭시 워치 8 클래식은 블랙과 화이트가 있습니다. 색상의 종류를 무채색으로만 가져간 것이 인상적이에요. 갤럭시 워치 8의 실버와 그라파이트는 색상이 주는 느낌의 대비가 확실해서 하나를 고르는 게 어렵지 않은데 저는 실버가 더 마음에 듭니다. 이어서 갤럭시 워치 8 클래식의 블랙 색상을 보고 있는데 화이트 색상은 미처 영상에 담지 못해서 사진으로 대신합니다. 무채색이다 보니 컬러풀한 느낌을 주고 싶으면 스트랩을 교체하고 워치 페이스의 색감까지 스트랩에 맞추는 것을 추천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취향을 반영해서 갤럭시 워치 8 실버는 스포츠밴드 핑크 색상으로 바꾸는 게 마음에 들었고 갤럭시 워치 8 그라파이트는 진한 파란색 느낌이 나기도 하는 애슐레저 밴드 블루 색상에 제법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갤럭시 워치 8 클래식 블랙은 기본 구성품인 하이브리드 밴드 블랙 색상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스트랩이 만족스러운 점은 안쪽은 수소와 니트릴 고무로 되어 있어서 편안하면서 바깥쪽은 가죽 질감으로 멋을 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컬러풀하게 바꿔본다면 민트가 생각나는 애슐레저 밴드 세이지 색상이 제법 잘 어울린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스포츠 밴드와 패브릭을 직조한 느낌이 나는 애슐레저 밴드는 생긴 모습이 다르지만 사용한 소재가 물과 땀에 강한 수소와 니트릴 고무 HMBR인 것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정품 스트랩을 구매할 때 소재에 대한 고민은 접어두고 디자인 취향으로 선택을 하면 됩니다. 갤럭시 워치 8과 워치 8 클래식은 시계 뒷면에 센서가 있는 부분이 툭 튀어나오지 않고 비교적 평평하면서 매끈하게 처리되어서 걸리적거리지 않습니다. 착용했을 때 피부에 닿는 느낌에서 거부감도 없어요. 게다가 스트랩 연결을 위한 다이내믹 러그 시스템은 시계가 고정된 손목에 더욱 밀착되도록 도와줘서 편안함과 데이터 측정 정확도를 증가시킵니다. 그런데 러그 자체가 다른 시계들보다는 조금 더 튀어나오는 구조라서 제가 갤럭시 워치 8 44mm를 착용한 모습을 보면 괜찮은데 손목이 가난한 애가 갤럭시 워치 8 44mm를 착용한 모습을 보면 시계가 약간 붕떠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싫다면 손목의 둘레 길이를 고려한 크기 선택이 중요합니다. 손목 둘레가 16cm인 제가 갤럭시 워치 8 클래식 46mm를 착용한 모습을 보고 있고 이어서 갤럭시 워치 8 44mm를 착용했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워치 8 40mm 착용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손목 둘레가 13.5cm인 아내가 갤럭시 워치 8 40mm를 착용한 모습이고 지금은 갤럭시 워치 8 44mm 착용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갤럭시 워치 8 클래식 46mm 착용 모습입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모습과 별개로 3종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착용감은 편안합니다. 보통 한 손에만 착용하는 스마트워치를 자는 시간을 포함해서 24시간 내내 양손에 착용하고 10여일이라는 시간을 지냈음에도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으니까 누구나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착용감을 가지고 있다고 자신있게 이야기합니다. 손목에 딱 맞는 시계를 위해서는 스트랩의 길이도 중요한데 스포츠 밴드나 애슬레저 밴드를 선택할 때 손목 둘레가 15cm보다 더 굵으면 ML을, 가늘면 SM을 선택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기본 포함된 스트랩은 갤럭시 워치 8 클래식이 SML로 거의 모든 손목을 커버하고 갤럭시 워치 8 44mm는 ML, 40mm는 SM입니다.
저는 스마트워치를 리뷰할 때 디자인부터 착용감까지 외부적인 요인을 살펴보고 나서 내부적인 성능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GPS 정확도를 가장 먼저 분석합니다. GPS 성능을 비롯해서 갤럭시 워치 8과 워치 8 클래식에서 성능이나 기능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성능과 기능 분석에서는 갤럭시 워치 8 시리즈로 묶어서 한 번에 설명을 합니다. L1과 L5 이중 주파수를 사용하는 듀얼 GPS 시스템을 탑재한 갤럭시 워치 8 시리즈의 GPS 정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30도가 넘어가는 무더위 속에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먼저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제부도 매바위 광장에서 출발해서 해안데크를 따라서 걷고 갯벌위로 걸어가는 제부 꼬리길 데크를 거쳐서 제부도 방파제 빨간 등대까지 걸었습니다. 지도 서비스에 제공하는 거리가 2.4515km가 나오는데 측정된 기록을 보면 양쪽 손목에 착용한 갤럭시 워치 8과 워치 8 클래식은 모두 2.45km로 거리 인식이 정확하고 기록된 경로도 이동한 길을 따라서 상당히 정확합니다. 다시 매바위 광장으로 돌아오면서는 출발 지점을 바꿔서 기록을 했는데 지도상 1.4km가 나오는 거리를 한 대는 1.4km, 다른 한 대는 1.41km로 정확하게 측정했습니다. 다음은 도심 속 건물 주변을 역시나 양쪽 손목에 착용한 상태에서 요리조리 지도상 거리 1.6364km만큼 걸었는데 한 대는 1.64km로 기록을 했고 다른 한 대는 1.63km로 기록을 했습니다. 건물들로 인한 신호 반사가 발생하는 환경이라서 기록된 경로가 건물 주변으로 반듯하지는 않지만 이동 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 정도는 되고 거리 기록이 충분하게 정확합니다. 걷기 기록이 이어서 운동장에서의 달리기 기록입니다. 날씨가 워낙 더워서 빠르게 달리지는 못하고 천천히 뛰었지만 데이터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 반복해서 뛰고 또 뛰었습니다. 러닝 기록은 출발 순간과 도착 순간의 오차가 가장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리가 길어질수록 오차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400m 트랙 한 바퀴를 끊어서 여러 번 달렸는데 대부분 0.4km로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간혹 0.41km가 나오는데 허용 가능한 범위 내 오차입니다. 트랙에서 달릴 때 1m 단위로 세밀하게 측정하기를 원한다면 트랙 달리기 모드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한데 400m 트랙 한 바퀴를 반복해서 뛰었는데 400m, 398m, 406m가 나와서 비교적 정확한 편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어서 두 바퀴 800m를 달렸을 때는 0.8km가 기록되었고 5바퀴 2km를 달렸을 때는 2km가 기록되었습니다. 트랙을 달려서 경로는 트랙을 따라서 잘 기록되었고 출발점과 도착점을 인식하는 것도 무난합니다. 듀얼 GPS 성능이 충분히 좋으니까 야외에서 이동을 하는 운동을 기록할 때 좋고 동호인이 많이 늘어난 러닝을 위한 스마트워치로도 좋습니다. 2km를 달린 후의 기록을 스마트폰 삼성 헬스 앱에서 들여다봅니다. 운동 상세 정보 메뉴에서 수치화된 기록을 한 번에 쭉 볼 수 있고 바로 아래 지도 및 차트에서는 경로 기록과 페이스, 고도, 케이던스, 심박수의 변화를 그래프로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구간 기록이 있고 심박수 구간에 들어가면 최대 심박수, 여유 심박수, 유산소 무산소 역지 심박수, 회복 심박수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수치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와 사용자가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까지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어서 달리기 상세 분석을 보면 항목별로 좋고 나쁨을 색상으로 알려주고 하위 메뉴로 들어가서 보면 좌우 비대칭 정보, 지면 접촉 시간, 채공 시간, 규칙성, 수직 진폭, 강성을 아주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서도 데이터가 의미하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느낌표를 눌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달리기 상세 분석 아래에서는 최대 산소 섭취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동 기능 중에 러닝 코치가 있는데 처음 사용을 하면 12분 동안 달리기를 통해 러닝 레벨 테스트가 진행이 됩니다. 시작부터 중간중간 음성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테스트 진행이 가능합니다. 날이 워낙 더워서 평소보다 천천히 뛰었더니 러닝 레벨 2를 받았고 워치나 스마트폰 헬스앱에서 안내하는 맞춤형 러닝 프로그램을 통해 체계적인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러닝을 시작해 보려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막막했던 분들이나 그냥 뛰기만 해서 체계적으로 러닝을 해보고 싶은 분들 모두가 잘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러닝에서 한 가지 개선했으면 하는 게 있는데 랩타임을 기록하기 위한 버튼 조작 방법입니다. 지금은 랩타임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하단 버튼을 2번 연속 눌러야 하는데 달리면서 간단하게 한 번만 눌러도 랩타임이 기록되게 한다면 조금 더 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러닝에 이어 제부도 탑재산을 다녀오면서 기록한 하이킹 데이터를 보면 운동 상세 정보에서 고도와 경사도 변화까지 확인할 수 있고 지도 및 차트에서 하이킹 경로와 함께 속도, 고도, 심박수의 변화가 잘 나옵니다. 갤럭시 워치 8 시리즈로 기록할 수 있는 운동의 종류는 뭐 이런 것까지 기록을 한다고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양하고 OATM과 IP68 방수로 실내외 수영 모드도 지원합니다. 운동에 이어서 스마트워치를 사용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인 건강 기능을 살펴봅니다.
갤럭시 워치의 건강 기능은 스마트워치 시장에서 최상위 레벨이고 새로운 것을 측정할 수 있는 기능을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가능했던 심박수, 혈압, 심정도, 수면 무호흡, 생리주기 체성분, 체중 당화산물 지수 등은 이번에도 가능하고 갤럭시 워치 A 시리즈에서는 항산화 지수와 혈관 스트레스 측정이 추가되었습니다. 하루 권장량의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항산화 지수는 시계를 잠깐 벗어서 센서가 있는 부분을 엄지손가락으로 꾹 누르면 측정이 되고 혈관계에 가해지는 부하나 스트레스의 양으로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혈관 스트레스는 활성화만 해두면 수면 중에 자동으로 측정됩니다. 다양한 건강 기능 중에서 저는 수면 기록과 스트레스, 체성분 측정, 에너지 점수를 조금 더 비중 있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워치에서 수면 데이터 기록은 이제는 필수 요소가 되었는데 갤럭시 워치 A 시리즈는 더 진화했습니다. 수면 시간, 수면 단계, 수면 중 혈중산소, 수면 중 피부 온도, 심박수와 호흡수 등을 기본으로 작년의 체중 당화산물 지수, 올해는 혈관 스트레스까지 새롭게 더했습니다. 이런 수면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면 코칭을 받고 새롭게 추가된 기능인 취침 시간 가이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삶의 패턴이 일반적이지 않다 보니 권장 취침 시간이 남다른데 제 삶의 리듬 속에서는 적절한 추천입니다. 수면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조금 더 잘 자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환경 변화나 삶의 패턴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체성분 측정은 스마트워치로 간단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좋은 기능입니다. 어쩌면 갤럭시 워치 A 시리즈의 건강 기능 중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될 만한 기능으로 골격근량, 체지방량, 체수분, 체지방률 등 내 몸의 변화를 직관적으로 확인하고 기록할 수 있으니까 무척이나 좋은 거죠. 앞에서 스트레스 측정과 에너지 점수를 조금 더 비중 있게 활용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몸의 상태를 실시간 확인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 좋은 것이 스트레스 지수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수면과 스트레스, 전날 활동 등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서 수치화한 에너지 점수를 통해 몸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은근히 도움이 됩니다. 이런 수치가 없더라도 내 몸의 에너지 상태를 스스로 느낄 수 있지만 매일 기록되는 수치의 변화를 보다 보면 휴식이나 활동을 조절하면서 내 몸 상태를 조금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더라고요. 앞에서 설명한 운동 기능이나 건강 기능이 가능한 것은 갤럭시 워치 A 시리즈가 다양한 센서를 두루 탑재한 덕분입니다. 이제는 스마트워치의 필수 요소가 된 가속도, 자이로, 지자기, 기압, 조도, 광학 심박 센서를 비롯해서 고급 기능을 위한 생체 전기 임피던스 분석 센서, 전기 심박 센서, 적외선 체온 센서까지 탑재했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워치 A 클래식에는 회전 베젤의 위치를 인식하기 위한 홀 센서가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갤럭시 워치 A 시리즈는 일반과 클래식 모두 엑시노스 W1000 프로세서와 2기가 램을 탑재했고 저장 용량은 일반이 32기가, 클래식이 64기가입니다. 다소 오래전에 갤럭시 워치를 사용해본 경험만 가지고 있다면 답답함을 기억하고 있을 수 있는데 이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성능으로 빠릿빠릿하다는 표현을 써도 되는 수준입니다. 갤럭시 워치 A 시리즈를 사용하면서 큰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사용을 하면 할수록 의외로 좋았던 부분은 One UI 8 워치입니다. 디자인 느낌이 감각적인 최신 트렌드인 모서리가 둥근 상형 디자인에 적용된 모습이 원형 디스플레이 안에서 제법 잘 어울립니다. 원하는 기능을 커스텀 배치할 수 있는 멀티 인포 타일은 스마트폰에서 위젯을 추가하는 개념인데 얇은 형태도 있고 2배로 두꺼운 형태도 있어서 취향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좋습니다. UI라는 것이 사용하기도 편해야 하지만 보기에도 좋아야 하는데 One UI 8 워치는 이 두 가지가 모두 만족스럽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갤럭시 워치 A 시리즈를 써보면 디자인이 예쁜데 사용하기도 편하다는 제 의견에 모두가 동의할 겁니다. 그리고 UI에서 또 하나의 포인트로 나웃바가 있습니다. 음악 재생, 운동시간, 타이머 등 화면 하단 나웃바를 통해서 실시간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앱서랍에서 사용 패턴에 따른 추천의 표시와 앱서랍 상단의 최신 앱 메뉴가 사용성이 좋습니다. 최신 앱을 눌러서 들어가면 최근에 사용한 앱들이 쭉 뜨고 백그라운드에서 실행 중인 앱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 갤럭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은 UI 연속성이 진하게 느껴져서 스마트워치에 대한 사용 경험이 없더라도 쉽게 적응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 워치 A 시리즈는 전세계 스마트워치 최초로 제미나이가 탑재되었습니다. 인공지능 서비스가 처음 나왔을 때는 이걸 굳이 하는 생각이 많았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이 정말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죠. 그래서 더 쉽고 빠르게 접근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에 제미나이가 들어간 것은 굉장히 반가운 일입니다. 갤럭시 워치 A 시리즈에서 제미나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단 버튼을 길게 누르거나 음성 호출을 하면 됩니다. 스마트워치는 핸즈프리에 이점이 있는 음성 호출이 사용성이 더 좋더라고요. 헤이 구글, 유튜브 꿀단지 PD 채널의 장점을 알려줘. 꿀단지 PD 채널은
IT 테크 지식이 부족한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잘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또한 카이스트 전산학 석사이자 경희사이버대 교수라는 전문성도 신뢰도를 높여줍니다. 다음 살펴볼 부분은 디스플레이입니다. 아몰레드 디스플레이의 품질이 우수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 사파이어 크리스탈 유리를 사용해서 내구성도 좋습니다. 최대 화면 밝기가 3000니트라서 햇빛이 비치는 야외 환경에서도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3종의 모델이 크기가 다른 만큼 화면 크기와 해상도가 다릅니다. 원형 디스플레이 지름을 기준으로 갤럭시 워치 A 40mm와 워치 A 클래식이 34mm이고 워치 A 44mm가 37.3mm로 화면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가장 큰 디스플레이를 원한다면 클래식한 베젤이 들어가서 시계 자체는 더 크지만 화면이 상대적으로 작은 클래식 모델이 아니라 일반 모델 44mm를 선택해야 합니다. 디스플레이의 기본 품질이 좋은 만큼 AOD도 충분히 선명하고 많은 정보를 AOD 상태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워치페이스의 모습을 최소한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워치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AOD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디스플레이의 이너 베젤은 갤럭시 워치 A 클래식은 윤곽과 숫자가 들어간 물리 베젤이 덮고 있어서 사실상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수준이고 갤럭시 워치 8은 준수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비교적 얇은 편입니다. 디스플레이 다음은 배터리 사용시간 분석입니다. 갤럭시 워치 A 40mm가 325mAh, 워치 A 44mm가 435mAh, 워치 A 클래식이 445mAh 배터리 용량을 탑재했습니다. 모든 측정 기능을 다 활성화하고 수면 기록까지 24시간 내내 사용을 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사용 환경에서 실제로 사용한 시간을 한 장의 그림으로 정리했습니다. 갤럭시 워치 A 44mm와 워치 A 클래식은 비슷하고 워치 A 40mm는 배터리 용량의 차이가 나서 그런지 상대적으로 사용 시간이 짧습니다. AOD 사용, GPS 사용 시간, 수면 측정 기능 사용 여부 등에 따라 사용 시간이 달라지긴 하겠지만 평균적으로 2일에 한 번은 충전을 해야 합니다. 워낙 많은 것을 측정하고 다양한 기능을 담고 있다 보니까 배터리 사용 시간이 길지 않다는 것은 아쉽습니다. 갤럭시 워치 A 시리즈를 프리미엄 스마트워치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다양한 편의 기능을 갖추고 있는 덕분입니다. 먼저 스마트워치 얼굴인 워치페이스는 원 UI 8 워치와 함께 나온 새로운 워치페이스들을 포함해서 종류가 워낙 많아서 개인 취향을 반영하는 것이 매우 쉽습니다. 특히 시계 스타일에 따라서 그 안에 들어가는 요소들을 취향에 맞춰 커스텀할 수 있다는 것이 매력적입니다. 다음 송수신 통화 기능은 스마트폰에 손을 대지 않고 바로 통화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핵심적인 기능으로 실제 통화 음성을 통해서 스피커와 마이크의 성능을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보세요, 꿀자지 PD입니다. 오늘 저녁 뭐 먹나요? 모르겠어요. 먹고 싶은 거 있나요? 고기 먹을까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고기 좋아요. 맛있는 고기인데 소고기 되나요? 소고기 가능하죠? 소고기 얼마나 먹을까요? 통화의 알림 확인은 텍스트는 물론이고 사진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메일이나 메시지 등 내용이 매우 긴 알림이 왔을 때 해당 내용을 알림창에서 100% 읽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카카오톡은 텍스트와 사진뿐만 아니라 이모티콘까지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 미니 이모티콘은 현재로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메일 확인을 자주 하는 분들은 스마트워치로만 메일 내용을 100%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편할 겁니다. 저도 하루에 확인하는 메일이 상당히 많은 편인데 스마트폰이나 PC를 보지 않고 스마트워치에서 메일의 내용을 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 정말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카카오톡이나 메시지 알림이 왔을 때 키보드를 통한 타이핑, 음성 입력 등 다양한 방식으로 답장 전송이 가능합니다. 갤럭시 워치 A 시리즈의 기능 중에 제스처는 엄지와 검지 두 번 맞대기, 흔들기, 노크, 유니버설 제스처를 지원하는데 저는 엄지와 검지 맞대기 정도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엄지와 검지 두 번 맞대기는 사진 촬영을 할 때 상당히 유용하고 영상이나 음악을 재생 정지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가끔 사용 중입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더 비싼 프리미엄 라인업에 있는 스마트워치들이 가지는 장점 중에 서드파티 앱을 사용할 수 있다는 강력한 특징이 있습니다. 갤럭시 워치 A 시리즈는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서 스마트워치용으로 서비스되는 앱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새로운 무엇인가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있는 거죠. 스마트워치는 사용하는 기능만 계속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지만 본질적으로 확장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것과 자유로운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서드파티 앱을 사용할 수 있냐 없냐가 프리미엄 기준점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꽤나 긴 영상을 봤다면 갤럭시 워치 A과 갤럭시 워치 A 클래식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앞에서 잠깐 이야기한 내용을 포함해서 차이점을 쭉 정리합니다. 외형적으로 디자인과 크기가 다르다는 것은 영상 초반에 충분히 보여드렸고 조작성 면에서 클래식 모델에만 있는 퀵 버튼과 회전 베젤이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저는 킥 버튼이 동작의 삼성S 실내 자전거 실행 방법으로 짧게 누르기를 설정해 두고 사용 중인데 매일 실내 자전거를 돌리니까 편하게 사용 중입니다. 그리고 회전 배전이 생각보다는 사용 빈도수가 많지는 않은데 세부 메뉴 이동이나 홈화면에서 타일이나 알림으로 이동할 때 사용하는 게 편할 때가 있더라고요. 클래식 감성을 더하기 위한 디자인적인 역할도 있으니까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더 좋습니다. 겉으로 보이지 않는 차이로 진동 모터가 다릅니다. 갤럭시 워치 8에는 일반 모터가 8 클래식에는 햅틱 모터가 탑재되었거든요. 그래서 클래식 모델의 진동이 일반 모델에 대비해서 조금 더 고급스러우면서 묵직한 느낌이 있고 손목으로 더 넓게 진동이 쫙 퍼진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하는 차이로 무게가 있는데 갤럭시 워치 8 40mm가 30g, 44mm가 34g으로 비교적 가벼운 편인데 갤럭시 워치 8 클래식은 63.5g으로 손보기에서 다소 묵직함이 느껴집니다. 무게에서 확실한 차이가 있는 만큼 구매를 하려고 한다면 가벼움과 묵직함 사이에서 본인의 취향이 무엇인지 곰곰이 따져봐야 합니다. 저는 클래식 모델의 무게가 부담스럽지 않아서 괜찮은데 아내는 크기 이전의 무게 때문이라도 갤럭시 워치 8 일반 모델 40mm가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밖에 갤럭시 워치 8은 아무 알루미늄, 워치 8 클래식은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를 사용했고 지금 표에 나오는 것처럼 화면 크기와 해상도, 저장 용량, 배터리 용량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신제품 스마트워치 갤럭시 워치 8과 갤럭시 워치 8 클래식을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듀얼 GPS와 운동, 건강, 각종 기능 요소 등 프리미엄 스마트워치라고 부르기에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배터리 사용 시간에 대한 아쉬움이 있지만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생각하면 충전을 신경 써야 하는 귀찮음 정도는 충분히 감수할 만합니다. 갤럭시 워치 8 일반과 클래식이 성능과 기능 차이가 거의 없어서 딱 하나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클래식 감성과 킥 버튼이 마음에 드는 클래식 모델을 선택할 겁니다. 아내는 손목이 가늘고 가벼운 시계를 선호해서 갤럭시 워치 8 40mm가 가장 좋다고 했습니다. 혹시나 삼성닷컴에서 구매를 고려하고 있다면 삼성닷컴이 준 혜택을 다 받으면서 조금이지만 약간 더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크리에이터 전용 구매 링크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남겨뒀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고정 댓글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최대한 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